제가 스타프로퍼티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된 건 오늘 두 번째인데, 처음에는 뭐 그냥 그 NH쓸 거냐고 여러 회사랑 만나서 말씀을 못 나눴고, 오늘은 잠깐 대기하면서 어디서 뵀는데 서로 막 어디서 봤는데 모르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운영하시던 카페라는 데랑 네. 머그포레빗의 단골이었어요. 그런 거 많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SSG 만드신 그 디자 당시 대표님 최우정 대표님이랑 네. 지금 그 프리미어 파트너스라는 큰 피 손혁진 대표님이랑 제가 계속 왔었고, 그때가 2006년이었죠. 네. 근데 제가 못 알아본 게 2006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뵀었던 나이가 더 어리게 보이시더라고요. 실력이 나빠지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노안이 심하긴 했는데, 칭찬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갈 때마다 먹었던 게 스파게티에 마늘종 이런 게 있었어요. 마늘종 스파게티. 시골 파스타. 맞아요. 이름이 시골 파스타였어요. 근데 그 메뉴가 그 메뉴가 거기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었는데 어디서도 먹지 못해서 이제는 마늘종만 봐도 스파게티가 생각나고 스파게티만 봐도 마늘종이 생각나요. 옛날에 대한 잠깐 소회가 있었고요. 그 공간 컨텐츠실은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에 올해 1월에 합류를 했고요. 공간 컨텐츠실이라는 조직은 한 3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 전에 직장은 작년까지 무신사에 있었고요. 무신사, 제가 이쪽 업계에 와보니까 무신사가 부동산이나 뭐 성수동으로 되게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투자 실패 3번 하고 꼬마 빌딩 한번 했다가 금리 때문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쪽 업계랑은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고, 무신사에서는 콘텐츠를 총괄했었어요. 콘텐츠,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는 따로 있었는데 저는 무신사에서 만드는 모든 콘텐츠를 제가 총괄하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커머스 쪽에 29cm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무신사가 인수를 했는데 이 무신사가 인수하기 전에 29cm에서 부사장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티몬, 뭐 다음 이런 데서 다 계속 좀 이커머스만 했었는데, 사회생활은 방송국 PD로 SBS에서 잠깐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으로 바로 인터넷으로 넘어와서 계속 거의 대부분 이커머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동산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공간 컨텐츠실이라는 조직을 어찌어찌 알게 된 것은 사실은 가로골목 때문이었어요. 제가 티몬이라는 곳에 있을 때. 요즘에 그 모바일로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제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제 자랑 한마디 하자면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티몬에 있을 때. 그때 지금의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철승 전문의, 공간 콘텐츠를 이제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티몬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가로골목이 있는데, 쌈지길이라는 인사동에 있다. 가로골목도 있는데, 공간 구독형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오프 결합된 플랫폼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작게 조각조각된 공간들이, 인사동 쌈지길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보면 그렇게 뭐 몇 년 동안 큰 보증금을 걸고 인테리어 많이 하고 들어가고 빠질 때도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공간을 되게 구독하는 것처럼 짧게 치고 빠지고 뭐 시설비 없이 하면서 빠르게 회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팝업의 다른 버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걸 고민하시면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데, 그때 조금 저희 그 이지스라는 회사와 이철승 전무님이라는 분이 좀 선견지명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리테일은 오프라인으로만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이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보니 이 공간과 여기에서 스트리밍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작은 그 리테일러들이 라이브 커머스와 결합을 하면 좋겠다. 티몬은 또 셀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제안하려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여기 공간이 많은데 부동산 수수료 없이 내가 다 채워주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신박한데 나는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하면서 아무튼 잘 안 됐어요. 그게 2017년도였는데 뭐 아무튼 저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뭔가 컨택을 하다가 오게 됐고요.
이제 그때 듣긴 했지만 지금 고병기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던 왜 이지스는 다른 부동산 자산 운용에는 없는 공간 콘텐츠 7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나에 대한 것들이 이유가 제가 들은 설명,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오피셜 버전이 있고 퍼스널 버전이 있어요. 어쨌든 3년 된 조직이니까 저도 어떤 내부적인 이제 정서적인 이유는 이지스라는 회사에서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하게 되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 우리 사회의 정서가 약간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쌈짓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리테일러들한테 좋은 플랫폼으로 다가가게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이었고 부동산은 사실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데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수준을 높이고 경험치를 고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부동산, 다시 말해서 부동산보다 확장된 개념이 공간이라는 개념인 건데 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서 부동산이 땅 장사가 아니고 공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이것을 사업화하려고 실행한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가 공간 콘텐츠 실이었고 이게 내부적인 이유였고 대외적으로 오피셜리 공간 콘텐츠의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왜 만들었냐에 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오피스 시장으로만 일단 주거나 데이터 센터, 물리센터 같은 특수 시설, 그 다음에 이런 거 빼고 리테일과 오피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오피스나 리테일이 이제 3세대에 왔다고 저희는 세대를 나누고 있어요. 특히 오피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저희가 이제 세대를 저희끼리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3세대 오피스들은 저희가 정의하기에는 디지털 기술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테일도 마찬가지지만 풀리는 방식이 좀 다르겠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익숙한 개념이 사용자 경험이거든요. UX라고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은 이제 IT 쪽에서는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부동산과 공간에서도 UX라는 사용자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를 바라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지스가 AUM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의 임대인들이나 주주들이나 이런 쪽 관리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이지스 AUM 안에 있는 사용자들은 사실 5만 명이 넘는데 5만 명을 놓고 그들의 경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서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형태의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좀 부동산 가치를 높여보자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걸 잡고 차별화된 콘텐츠라는 이 두 가지 축을 잡고 이거를 구현하는 조직으로 공간 콘텐츠를 세팅을 했고요. 이게 좀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물론 이제 파일럿이자 베타 버전이지만 처음으로 물리적으로 구현을 한 게 내년 2월에 준공하는 성수동의 팩토리알이라는 저희가 만든 브랜드의 건물이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자산 중에 최초로 빌딩 OS라는 자체 기술을 넣고 그 OS 위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얹고 삼성전자나 혹은 현대 로보틱스 랩 혹시 IT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예전에 구글에 있었던 로보틱스 보스턴 로봇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걸 현대차가 인수했거든요. 그 조직이 현대차 로보틱스 랩인데 거기 그 조직과 로봇 혹은 삼성전자의 BIoT와 스마트띵즈 이런 것들과 엮고 이지스에서 자체적으로 협력사들과 개발한 빌딩 OS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좀 고도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또 성수라는 입지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의 공간을 만들어서 한 10층짜리 건물을 내년에 준공을 하고요. 그것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콘텐츠 실은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첫 베타의 결과물들은 내년 2월에 그렇게 나타날 예정이고요. 저와 이지스와 공간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이 정도 드렸고 메이드의 두 대표님은 사실은 저랑 인연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CJ에 있다가 퇴사를 하고 스타트업을 몇 명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때 함께 그 스타트업에 있었던 그 동료
이자 직원이었던 분이 지금의 두 대표님이신데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다가 저희가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웹3라고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NFT에 대한 기반에 대한 어쨌든 이쪽 부동산도 자산 운용을 하면서 토큰 증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TO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당연히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웹3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사이드로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같은 고민 어쨌든 근데 저희는 공간이라는 자산을 그 토큰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메이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략 뭐 히스토리는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메이드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다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오늘의 본론이자 주제이니까 메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면 될 것 같은데 편집장님? 네. 네.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제 네. 뭐 혹시나 오신 분들 때 신장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질문 한 두세 개 정도 받아볼까요? 네. 그 언폴드도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언폴드? 언폴드 얘기하죠. 아 언폴드요? 아니에요. 언폴드라고 지원. 예 있어요. 근데 이지스에 있는데 그거는 원래 사내 PR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그걸 관리하시는 기획하시는 기자 출신인데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었고요. 지금은 KRC 이직을 하셨고 또 다른 기자 출신 오셔가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몸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 이지스에서 새로 하시는 도전이 마음에 드세요? 사실 업은 늘 저는 이커머스였었고요. 사회생활 처음에 방송국 PD를 했지만 그건 되게 짧았어서 방송용어로 입봉이라고 하거든요. 조연출에서 연출되는 게 입봉인데 입봉하기 전에 나왔어가지고 혹시 이제 이러면 연식이 드러나는데 PC통신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PC통신 시절에 온라인 그 산업에 진출해서 쭉 인터넷과 인터넷을 했으니까 그쪽에서만 한 25년 있었고요. 업은 그대로인데 뭐 회사는 좀 여러분들 다녔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히 연관성이 거의 없으면 없다고 보는 쪽에 와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은 재밌고 저는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데 업이 어려워요. 저는 미국의 연준이 제 삶에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에 기준금리를 신경 쓰면서 살 날이 제게도 올 줄은 몰랐고 맨날 그리고 저는 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왜 국채금리와 그 뭐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고 뭐 이런 그 은행금, 시중금리 뭐 이런 것 유가 언제 금리가 내릴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게 되게 되게 신기하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만족합니다. 어렵고. 근데 제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이지스의 동료들이 좀 힘들겠죠. 예.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까 필드 OS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네. 그게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임차인이 사용자 경험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네. 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AMC 입장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운영 효율화가 되는지. 네. 바로 이런 것들을 구두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내년 2월에 완전히 완벽한 이상에 가깝진 않지만 첫 파일럿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 말씀 주신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두라도 이제 모자라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공교롭게 대기업들을 많이 다녔어요. 뭐 SK나 뭐 다음이나 뭐 CJ나. 근데 거기 다닐 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대부분 사옥이고 자기네들이 큰 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아이디로 뭐 찍고 뭐 지분으로 된다거나 뭐 회의실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쉽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되게 어떤 중립적인 어떤 임차 공간에 뭐 소위 이제 임차 타겟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탑이 기업들, 작은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한 건물의 한 층 정도 뭐 전용으로 뭐 150평에서 300평 정도 사이에 임차를 해서 쓰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을 위한 세팅을 하는 게 너무나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뭐 예를 들면 구글 클라우드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들이 와서 뭐 회의실 예약하는 솔루션이 뭐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 총무의 입장이 아니고 HR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 오피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오피스에서 그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능적인 여건과 업무에만 몰입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되게 조각나 있고 그런 것들이 비용이나 연결성이 떨어지고 심리스하지 않은 형태로 조각조각이 나 있는데 대기업에서 사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스타트업을 할 때 알았어요. 스타트업을 할 때 야수집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삐삐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채용에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업무 여건과 환경들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타 프로퍼티랑 같이 때 송송 투어할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저게 그 형태 물론 통임되지만 그 임차를 했을 때 그 건물에서 좀 입지와 그 물리적인 환경이 채용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임차 기업들한테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임차료만 내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기술 기반의 솔루션들을 다 제공하는 것들을 하려면 그게 다 개별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어떤 효율이 있느냐까지 두 번째 질문까지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시로 하나 들어드리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된 건물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실제로 구현되냐면요. 그 혹시 뭐 이건 큰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그 파크원에 있는 어떤 회사나 아니면 어떤 여의도 어떤 특정 건물이 저희로 칠게요. ES가 이제 입주해 있는 건물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모시기로 하고 저희 건물에서 뵙기로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냐면 저희 쪽에 그룹웨어에 회의실 예약 시스템으로 제가 회의를 따로 잡고 언제 만나 뵙기로 하고 구두로 얘기를 하거나 전화나 카톡으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실 때 미팅을 할 때 도착했습니다 하면 제가 1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보안을 뚫고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한 다음에 뭐 무슨 임시 카드를 아니면 신분증을 맡기시고 온다거나 그래서 띡 열고 들어와서 뭐 저희 건물은 뭐 구식이어서 안 그렇지만 스타필드 저기 센터필드나 뭐 파크원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도 뭐 제가 내려가서 같이 하고 받은 임시 패스로 해야 되고 뭐 제가 없으면 회의실에 일단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 끝나면 혹시 주차 되나요? 해가지고 주차권 해가지고 주차권이 또 데스크에만 되면 아 데스크는 2층 아래니까 잠깐 같이 내려가시죠. 이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내년 2월에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만나 뵙기를 하게 되면 제가 저희가 만든 그 피팅 OS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직원들의 그 모바일 앱에서 회의실을 예약하고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외부 손님한테 저희가 메시지를 드리면 QR 코드가 카톡으로 가요. 그리고 링크도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본인의 차량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날 그 카톡으로 받으신 QR로 3시부터 4시까지 회의면 2시 반서부터 4시 반까지 저를 안 만나시고 게이트가 다 뚫려요. 보안으로 못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고 그 패스만 쭉 해서 따라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기 전까지 라운지에서까지 기다릴 수 있고 회의를 하고 나가실 때도 그냥 나가시면 그 미리 기입하신 그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서 무료 주차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번 약속을 잡을 때 단 한 번의 회의로 그냥 다 끝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곳곳에서 저희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회의실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 업무 환경으로 뭔가 하다못해 이제 백오피스로 하게 되면 총무 입장에서는 그달에 쓴 우리 관리비나 혹은 뭐 몇 시에 누가 야근하면서 추가로 냉난방을 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관리가 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